네, 시장이 장중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시각 현재 0.9% 오르면서 1949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있는 핵심적인 이슈들 체크해보고요. 이와 함께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슈앤 전략 오늘 이 시간은 BS투자증권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역시 준비하고 있는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의 지난달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시장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지표들은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슈앤 전략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춘절 연휴를 앞두고 오늘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되죠. 일단 오전 중에 1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 지표가 거의 20%가 넘게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 내려볼 수 있을지 먼저 들어보죠. 이달 중국의 수출이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향후 중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관련해서 경기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춘절 연휴, 춘절 효과, 코스피에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춘절이 끝나더라도 일단 3월 초에 또 전인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봤을 때 중국 관련 경기 모멘텀은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수출이 개선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중국의 최대 수출처인 유럽 지역에서의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지역의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됨에 따라서 유럽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좀 더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미국의 무역 수지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이상대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한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은 동아시아, 특히 수출 주도형의 경제 국가들의 통화에 대한 강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2011년에 위안화와 원화의 그런 동조 정도는 플러스 0.1 정도에 그쳤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 플러스 0.85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한 압력이 높아진다면은 원화는 기조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발표된 지표에 대한 평가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1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잡히고 있나요? 일단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향후 인플레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것은 그만큼 향후 중국 경기 부양 측면에서 통화 정책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수출을 제외하더라도 내수 진작 중심의 성장 구조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의 계속적인 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경기 최근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가 상승 압력은 아직까지는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의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해서 평가 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 하락에 따라서 또 중국 내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930선을 저점으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에서 설 연휴 이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국내외 변수들을 체크합니다. 설 연휴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경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예정돼 있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가늠하기 할 수 없는 북한 관련된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상존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과연 예상치를 얼만큼 상회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부터는 또 정책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다음 주 11일부터 12일에는 EU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14일과 15일에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유럽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안정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여지가 있고요. 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글로벌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 전쟁과 관련된 주요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부분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로 인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정부 지출 자동 삭감과 관련된 협상 이런 문제들이 또 다음 주에 주된 이슈로 작용하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미국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를 비롯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의 일정도 이번 주보다는 다소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공개를 하고는 있지만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다소 좀 밑도는 그런 경제 지표들의 공개가 많아지면서 일단 그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국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또 북미계 자금 같은 경우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의 추세에 연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얼만큼 상회하는지 그 여부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경제 주요 이벤트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밤사이에 있었던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유도 정책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는 코멘트라도 한 가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거든요. 다음 주에 있을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엔화 약세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될지 이 점이 좀 궁금하네요. 예,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3차 양적 완화, 거기다 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일본 은행의 그런 양적 완화에 대해서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G20 재무장관 회의, 사실 지난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이후에도 환율 전쟁이 대두가 되기도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의 G20 경주 회담을 통해서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G20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환율 전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일단 구체적인 언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독일이라든지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계속해서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좀 그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양적 완화, 엔화 약세 유도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 요인으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관건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얼마만큼 일본의 엔화 약세를 용인할 수 있을지 그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일본의 양적 완화를 통한 엔화 약세가 좀 더 가속화가 된다면은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어느 정도 좀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트리거는 역시 미국의 경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 긍정적, 양호한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약세 유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미국의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본 엔화 약세 흐름을 제동을 걸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셔야죠. 세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짧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증시에서 설맞이 세뱃돈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투자 전략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 설 연휴 이후의 증시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설 연휴 이후에 앞서서도 다양한 경제 이벤트들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편이 좋을런지요? 예,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기업 실적 발표치와 또 향후 전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글로벌 증시에서의 디커플링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실적 모멘텀이 글로벌리하게 좀 약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의 이런 정치적인 불안감, 이런 정치적인 변수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급 측면에서 다소 좀 비호적인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5월에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 매수세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1130원대에서 원달러 환율 1130원대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한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100원대에서부터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약화될 수 있지만은 1130원대까지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 손해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환율 직대까지는 외국인들의 추세적인 기조 변환을 기대하기 다소 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설 연휴 이후에도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다소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낙폭이 상대적으로 과대했고 또 PER이라든지 PBR 같은 경우 3년 평균치를 하회하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운송이라든지 내구 소비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 디스플레이업 등에 대해서 좀 관심을 선별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낙폭과대 그리고 저평가된 업종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조언해 주셨네요. 운송, 내수 소비재, 디스플레이 업종 등에 대해서 관심 가져볼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슈앤 전략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BS투자증권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